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물질의 아주 근본적인 성질이죠. 이 화학결합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히 공유결합하고 금속결합, 이 두 가지에 좀 집중해 볼 건데요. 네네. 이런 질문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왜 그 드라이 아이스는 망치로 탁 치면 막 산산조각 나잖아요. 그렇죠. 쉽게 깨지죠. 근데 알루미늄 캔은 왜 그냥 찌그러지기만 할까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오늘 그 답을 원자 수준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물질의 뭐랄까 겉으로 보이는 성질들 있잖아요. 단단함이라든지 전기가 통하는지 또 언제 녹는지 같은 것들이요. 네네. 이게 다 결국은 원자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바로 이 화학결합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거거든요. 오늘 자료가 딱 그 핵심을 잘 짚어주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공유결합부터 한번 볼까요? 자료 보니까 비금속 원자들이 서로 전자를 내놓는데요. 그래서 전자 쌍을 만들고 이걸 함께 공유하면서 안정해진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뭔가 서로 부족한 걸 채워주는 그런 느낌인데요. 물 분자나 메테인 분자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시군요. 정확해요. 여기서 핵심은 그 옥텟 규칙이라는 건데 원자들이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 8개, 수소는 2개지만요. 이걸 채워서 안정해지려고 하는 경향이에요. 아, 안정해지려는 거군요. 네. 근데 전자를 아예 주거나 받기보다는 서로 공유하는 게 더 나을 때 이런 공유결합이 생기는 거죠. 몇 쌍을 공유하느냐에 따라서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이렇게 나뉘고요. 네. 특히 탄소 같은 경우는 결합을 4개나 할 수 있어서 정말 뭐랄까 온갖 종류의 다양한 분자를 만들 수 있는 기본 틀이 돼요. 그럼 원자들이 이렇게 안정해지려고 결합할 때 뭐 에너지 변화 같은 것도 있겠네요? 당연하죠. 자료에 보니까 원자들이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딱 적당한 거리에서 에너지가 가장 낮아지면서 안정된 분자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수소 분자는 74 피코미터. 네, 그게 결합길이죠. 그때 에너지를 방출한다고요? 그럼 이 방출하는 에너지가 클수록 결합이 더 세다는 뜻이겠네요? 바로 그거죠. 그게 이제 결합 에너지인데요. 근데 공유 결합 물질이라고 해서 다 같은 성질을 갖는 건 아니에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런가요? 네, 원자들 사이의 공유 결합 자체는 강할 수 있는데 그 분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물질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드라이 아이스나 얼음 같은 걸 분자 결정이라고 해요. 분자 결정이요? 네, 이 분자 결정은 분자들 사이를 묶어주는 힘, 이걸 분자 간 인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약해요. 아하, 그래서? 그래서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낮고 힘을 주면 쉽게 부서지는 거죠. 바로 그거였군요. 드라이 아이스가 분자 결정이고 분자들끼리 약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망치로 치면 그냥 팍 깨져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다이아몬드는 같은 공유 결합인데도 엄청 단단하잖아요. 그건 경우가 좀 다릅니다. 다이아몬드는 원자들이 하나하나 다 공유 결합으로 뭐랄까 거대한 그물처럼 연결된 공유 결정이에요. 이건 원자 간 결합이 직접 이어지니까 아주 강하고 녹는 점도 엄청 높죠. 와, 그렇군요. 그럼 이제 드라이 아이스 미스터리는 풀렸습니다. 그럼 알루미늄 캔은요? 왜 이건 찌그러지기만 하는 걸까요? 이건 금속 결합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금속 결합은 또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금속 원자들은 기본적으로 전자를 좀 쉽게 내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양이온이 되고요. 네. 이때 떨어져 나온 전자들이 어느 특정 원자에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양이온들 사이를 그냥 막 자유롭게 돌아다녀요. 마치 전자들의 바다처럼요. 이걸 자유전자라고 부릅니다. 자유전자? 네, 이 자유전자하고 금속 양이온들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기적 인력, 이게 바로 금속 결합이에요. 그리고 이 자유전자라는 개념이 금속의 아주 독특한 성질들 대부분을 설명해 줍니다. 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전자들 때문에 그래서 금속이 반짝이는 광택도 내고 또 열이나 전기도 엄청 잘 통하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예요. 전압을 걸면 이 자유전자들이 플러스 극적으로 쫙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는 거죠. 네. 근데요, 금속이 힘을 받아도 왜 안 부서지고 그냥 모양만 변하는지 이게 특히 신기한데요? 연성, 전성 이런 거요? 그렇죠. 그게 또 자유전자의 마법 같은 역할입니다. 금속의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그 안에 있는 양이온 배열이 좀 밀리거나 흐트러질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도 그 사이를 자유전자들이 계속 흘러다니면서 양이온과 전자 사이의 인력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뭐랄까 일종의 쿠션 역할.
와, 쿠션 역할이요? 네, 그래서 부서지는 대신에 가늘게 늘어나거나 연성, 얇게 펴질 수, 전성 있는 거죠. 이온 결정, 예를 들어 소금 같은 경우는 힘 받으면 이온층이 밀져서 같은 전하끼리 만나 반발력 때문에 탁 깨져버리거든요. 그거랑은 완전 다르죠. 와, 진짜 그러네요. 알루미늄 캔이 찌그러지기만 하는 게 바로 그 자유전자들이 결합을 계속 붙잡아주기 때문이었군요. 드라이 아이스랑은 정말 원리가 다르네요. 네. 자료에 있는 표를 봐도 확실히 차이가 나요. 뭐 염화나트륨 이온, 설탕, 분자, 다이아몬드, 공유, 구리, 금속 이렇게 비교해보면 녹는 점이나 전지 통하는 거나 이런 성질들이 결합 종류별로 너무 다르네요. 핵심을 정확히 보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물질의 다양한 성질들은 그 속을 이루는 입자들이 어떤 종류이고 또 걔네들이 어떤 방식으로 손을 잡고 있느냐, 즉 화학 결합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죠. 네. 오늘 정말 원자들이 어떻게 결합하는지에 따라 물질의 성질이 이렇게 극명하게 달라진다는 걸 제대로 알았습니다. 특히 그 드라이 아이스 깨지는 이유랑 알루미늄 캔 찌그러지는 이유가 각각 분자 사이의 힘, 그리고 자유전자라는 이 원자 수준의 차이에서 온다는 게 참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모든 물질의 성질은 결국 원자 수준의 설계도, 즉 화학 결합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오, 좋은데요.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에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성질을 가진 그런 새로운 물질을 만들고 싶다고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엄청 가벼운데 강철보다 훨씬 강한 소재라던가 아니면 전기 저항이 전혀 없는 초전도체 같은 거요. 네네, 꿈의 소재들이죠. 그렇죠. 그런 물질을 만들려면 과연 어떤 종류의 원자들을 가져와서 어떤 방식으로 결합시켜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현대 재료과학이 계속 도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